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라방이 약간 제가 약간 흥분을 좀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그래도 차분한 상태로 한번 따져보려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깁니다. 오늘 같은 날입니다. 이 화재 이제 그거에 대한 거 사과 기자회견 한 6월 25일, 그리고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밀양시장도 사과하고 짧게 했네요. 근데 기자 질문 안 받을 건 못하러 했나 모르겠네.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말로 하는 거 말고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지금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노직의 로직으로도 로직만으로 노직의 로직에 의한 어떤 최소한의 국가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9년 동안 하면서 노직 선생을 다룬 적이 있나? 지나가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다른 그 근대 철학자들이나 현대 마이클 샌델 같은 분 하면서 그거를 같이 다룬 적은 있지만은 따로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몇 번 나왔겠죠, 제 그거에서. 그리고 지금 한 10년 전 기준으로 윤리 교과서에 그 노직 이름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했고,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투병 기간이라 모르지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노직. 근데 이름이 좀 약간 뭔가 생소하죠. 노자 비슷한 중국 사람인지 미국 분이죠, 미국 분. 근데 이분이 이제 계통이나 이런 게 조금 복잡해서 거의 러시아 이름 비슷한 그런 노직 이런 이름입니다. 이제 서구 쪽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가 다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름에도 반영되고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 양반집은 절대 이제 계통 같은 게 조금 다른 쪽에서 계통이 들어왔으면 그거 말하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정신의 어른분들이. 우리는 신라 때부터 고려를 거쳐서 조선에 많은 이 삼국육경을 이제 이렇게 했다. 서역지방 얘기하지 마라 뭐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계통이 여기 한반도 아닙니다. 저쪽 서역 계통입니다. 그런데 그 계통이 이제 그래가지고 노직이에요, 노직. 근데 그 양반이 아니라 그 선생님을 제가 이제 좀 덜 다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의 로직이 좀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단적인 데에 있어서도 국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굉장히 이제 자유주의자이고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이 소유에 대한 그 어떤 나름의 로직, 논리가 로크하고도 다르고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공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드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까지는 아니고, 이분이 이 국가가 뭐고 사회계약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샌델 선생이 이제 이렇게 그 얘기하자마자 거의 반박을 했던 분이거든요. 우리들에게는 샌델 선생이 좀 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힘든 그 부분을 배려하는 그런 원초적 배일에 쌓인 그 상태 있잖아요. 그분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 더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 경제를 무슨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아닙니다. 저 반대하는 분도 아닙니다. 시장 경제 안에서 이게 시장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고 한데, 이분은 그런 걸 반대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뭐 엄청나게 머리가 좋거나 신체 능력이 뛰어나거나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났는데 아인슈타인으로 태어나.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타이슨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재능이 있고, 공동체 내에서 재능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샌들 선생은 그게 이 공동체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로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 그것이 고려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노직은 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내 재능인데, 내 재능이고,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전에 이를테면 홉스나 로크나 루소나 이제 사회계약서를 하신 분들이 다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서구의 사상은. 그때 소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어떤 부가가치가 들어가는 게 이제 소유권과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아니다. 절차적으로만 그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 이것만 되면은 소유하는 거고, 그리고 무한한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제 이게 좀 극단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 차원의 지평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다소 극단성이 있죠. 그러나 이분 자신은 자신이 이를테면은 보수다, 이렇게 그 얘기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보수에서 이제 경제적인 그냥 자유, 자신이 사회에서 약자고 이러면은 뭐 그럼 많은 거지. 국가가 그것까지 신경 써? 뭐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인용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절차적이고, 그리고 자유, 경제적 자유의 절차성,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신 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경쟁에서 경쟁력 없는 게 나고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맞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분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국가는 울트라맨이야 할 때처럼 울트라 미니멀한 스테이트여야 된다. 이게 홉스나 로크나 루소나 이런 사회계약서라고 다 맞닿아 있는 겁니다. 현대의 이제 영미권의 윤리학자들이 그 국가에 대해서 하는 얘기, 국가의 역할, 정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맞닿아 있어요. 영미권에서 하는 얘기들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얘기를 해도 시장경제, 요 바탕에서만 얘기합니다, 다들. 그래서 두 분이 많이 비교가 된단 말이죠, 현대 철학자 중에서는. 근데 이분이 여러분 혹시 홉스하고 로크하고 루소하고 헷갈리십니까? 사회계약서를 같이 나오는데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홉스는 일단 생명 보호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이해가시죠? 생명. 로크는 재산 졸라 뺏었거든요. 그 서구의 역사에서
재산 가지고 종교전쟁이나 이런 것도 재산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단으로 막 그 낙인 찍어버리는 것도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를 그 이제 자신이 그 정통이다 하는 뭐 데서 엄청나게 가졌고요. 뭐 캐톨릭이 됐건 오르독스가 됐건 간에 엄청난 그 이 유럽의 땅이 교황청 땅이었잖아요, 한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고, 이제 루소는 이제 투표권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짜 원초적인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저도 아까 생명이랑 관련된 거라서 제가 좀 흥분을 하고 막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다루고 하는 게 생명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입장은 이런 거죠. 최수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그 사람 그 예전에 선생님들이 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국가가 어떻게 생겼을까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연 상태는 어땠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럼 자연 상태에서 이 기본적인 그 인권 같은 게 있는 상태이지만, 그게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또 뭐 힘 있는 놈들이 이제 뭐에 의해서 침해를 당할 수 있고 하니까는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처음엔 생명, 그 다음에는 재산, 그 다음에는 투표권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과정인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생명이랑 재산, 자유, 요거를 굉장히 그 정말 그 서구의 그 맥락에서 그 해석을 하세요. 처음에는 요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 세 분들이 가졌던 평균적인 정도의 자연 상태, 이걸로 바라보시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국가라기보다는 길드 비슷한 게 형성이 됐을 거라 이거야. 어떤 이 사람들의 단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길드 비슷한 게 형성이 됐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걸 하지만은, 거기는 사실은 어떤 공적인 힘을 가지거나 공적인 강제력이나 공적인 서비스나 공공재에 대한 거는 어쨌든 그 최소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그런 안전권, 자유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전, 이런 거는 공적인 영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길드적인 거 가지고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뭐 정당성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있어야만 하는데, 정의를 위해서는 있어야만 하는데, 그 국가는 울트라 미니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스테이트가 최소 국가라고 하는 게. 왜냐, 여기에서 생명, 소유권, 대체적으로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은, 이분이 좀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완전한 자유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최소한, 이거 다른 거는 간섭하면 안 된다 이거야. 뭘 좋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그 최소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로직을 가지고 노직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 기본권이 3개 정도가 된단 말이죠. 같이 함께 묶이는 기본권, 근대에도 함께 생각이 되고 사유되고 했던 기본권이 생명, 그리고 재산, 그리고 자유입니다. 이게 지금 생명, 그 중에서 생명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생명이? 우리나라 언제 이렇게 생명이 경시됐어? 언제부터? 홍익인간 때는 안 그랬는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5,000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5,000년까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런 것만큼은 반드시 최소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국가가 국가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물론 모든 어떤 근데 최소한 인재이고 참사인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거기에서 가장 책임져야 될 가장 꼭대기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재산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게 노직 선생 말이 반드시 맞느냐 아니면 샌델 선생 말이 반드시 맞느냐, 이런 것들은 뭐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에서 어떻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경제, 우리가 시장경제 벗어나서 살 수 없잖아요 지금. 가 존속되고 규칙이, 왜냐하면은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직 선생이 비판받는 지점이 대부분 그 지점이거든요. 단자론, 인간을 거의 원자론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 연결망 안에서 소유도 하고 생명도 지켜야 되고 자유도 누려야 되고 모든 욕망도 육에서 추구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부분은 서로 이제 얘기가 돼. 그러나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을 국가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체가 뭐 길드 비슷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됐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고, 아니면 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리바이어던이 됐건 간에, 어떻게 됐건 간에, 아니면은 그 인민이 이거 제대로 못하네, 역할 못하네 하면 뒤집을 수 있는 게 됐건 간에 최소한 지켜야 되는 거는 생명, 뭐 재산권, 이런 기본권들이라는 거예요. 자유,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자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인 가치 안에서 이제 지켜주면은 뭐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노직 선생을 따로 주제로 처음 다루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직 선생의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 특히나 이 소유권에 대한 것도 절차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 이전에 다른 논의들에 비해서 다른 논의들이 약간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을 아예 차단을 하고 절차 중시하고 경제적으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그래야 이 시장경제 이게 잘 작동한다. 이게 일면 타당한 면이 있죠. 근데 이 시장경제가 적용되는 곳이 바로 원자가 아닌, 이를테면 원자들이 많이 뭉쳐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 면에서 사실 비판을 많이 받는 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울트라 미니멈 스테이트라도 기능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